고생 많으십니다. 이 서울은 지금 전세 대란과 주택 가격 폭등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 본 의원 역시 전세 대란의 유탄을 맞아가지고 아주 집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헌집에 이제 들어가서 임대차 보장 시한도 없는 그런 재개발 쪽에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고생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아가지고 전세 대란과 서울의 주택 가격 폭등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잡느라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이 지금 초토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아니라 모든 사실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7.10 대책 이후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고 하니까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나와가지고 세금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자꾸 올라 버리니까 부동산에 원래 지역의 고향에도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게 이제 중과세 당할까봐 지방 고향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사태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그 1가구 2주택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규제 지역일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럴 때 이제 3주택 이상, 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고, 지방을 포함해서 규제 지역이 아닌 데를 포함할 때는 3주택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은 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 집이 한 채 있고 뭐 규제 지역에 한 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 규제 종부세나 이럴 때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홍보를 좀 잘 하시든지 이럴 네, 텐데 걱정이 많아서 지금 실제로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36%였거든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이게 지방 중소도시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우리 장관님 고향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보면은 외지 매입 건수가 그 해서 6월 달에는 36% 가량 되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을 분석해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지난 9월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외지인의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외지인의 급격한 이탈로 지방 유령 도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혹시 장관님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외지인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저렇게 사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 저렇게 많은 그 외지인의 그 매입 건수가 있었던 것들은 이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다주택 매입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10 대책을 하니까 특히 이제 법인이나 이런 것들로 위장을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규제 정책을 하니까 저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을 매집하러 가는 외지인들의 매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매입이 많아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가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많아서, 거꾸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저렇게 매집하면서 집값을 올린다, 이런 고통들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지방 집값이 막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죠? 어디건 간에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도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규제 지역을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런 과열 걱정 안 하셔도 중소도시는 지금 피폐해져서요. 지방 중소도시의 그 부동산 매물,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아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통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양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그 710 대책을 하면서 그 710 대책까지 하면서 규제 지역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특히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 지역으로 저런 투기 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방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3천 가구 중에 약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지방이 수도권보다는 많이 있는 건 그리고 사실인데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 6만 한 4천 가구가 또 신 아파트 입주할 예정이고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상황을 지방별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네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뭐 돈 많은 아파트 회사가 무슨 막 땅을 사서 막 무분별하게 집을 지었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 재개발 조합, 네네. 우리 장관님 부모님도 계셨을 테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막판에 조금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이 부동산 재개발 조합에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지금 엄청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항공 사진을 보면요, 뭐 폭격받은 도시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재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는데 그냥 분양률이 10% 미만이어서 재개발 조합과 건설회사가 아주 굉장히 큰 낭패를 겪고 있고 이 그 조합 세대주별로 약 1억 원씩 추가금을 내야지 입주할 수가 있고 근데 그나마도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자꾸 손해를 보고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저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이게 비단 마산 하포라든가 이런 도시뿐 아니라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분양 관리 지역이 다 겪고 있는 공통된 애로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잘못 손댔다가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향에 살던 우리 이웃들, 우리 삼촌들, 또 우리 부모들, 우리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처럼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겠다고 아파트 재개발 조합했다가 전부 낭패를 보고 있는데 분양률 떨어지고 또 집값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뭐 채집은 고사하고 지금 이 집 팔아도 빚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이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집을 주면서 도시 개발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이 심각한 양상,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재개발 조합하겠다고 결성했다가 분담금 늘어나고 추가 부담금 늘어나고 미분양 때문에 새 입주는 안 되고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가 전체적인 지방의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 예, 그렇게 과열된 말씀하시지 지역은 마시고 과열된 지역대로 대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네. 이처럼 그 서민들이 지역 도시에서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 새로운 집, 좋은 집 살아보겠다는 그거야 너무 모든 당연한 사람의 거기 예, 때문에 당연한 저희가 그것에 예.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저희가 규제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르게 구분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에서 아까 뭐 장관님께서는 저 법인들이나 투기 세력들이 빠지는 거다 그러시는데 네네. 이 시장이라는 게 그게 딱 단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핀셋으로 탁 잡아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이 찬물이 껴안고 이게 다시 이제 분양 기대를 떨어뜨리고 그 미분양으로 남고 재개발이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큰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 짓는 그걸 제가 비유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네네. 이 가난한 이웃들, 우리 저 고향에 살던 서민들이 이웃들,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조금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부동산 아파트 재개발 조합 만들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낭패, 지금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집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저 미분양 관리 지역별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저희가 뭐 같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투기 수요들이 쏠려서 과열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것대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뿐 세상 일은 그것뿐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균형적으로 살펴주시면 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 도시고 한때 우리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부터 지금 2020년 3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돼 있고 이 창원이 이럴진데 다른 지역이 다른 산업이 변변치 않은 지역든 오죽 심할까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공시가 조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시세 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수도권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 경제가 부동산 시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16년부터의 창원은 조선산업이나 이런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지역 경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18년, 19년 공시가 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산업 부진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다 이렇게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미분양 관리 지역 같은 이런 위기 지역, 네. 가뜩이나 산업으로 피폐해서 고용 위기고 산업 위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서울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파급되면서 거꾸로 지방 부동산을 완전히 작살내는 파탄내는 이런 것을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미분양 관리 지역 같은 이런 위기 지역에는 차라리 1가구 2주택 전면 해제 같은 과감한 지방을 위한 이게 국토균형 발전 그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예산을 막다하게 퍼붓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의 어떤 주택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그 지방으로 하여금 적어도 재개발 조합 했다가 거의 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거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지중해 이렇게 가보셨죠? 지중해 저는 마산을 대하면 예, 지중해 가면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 그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 아시겠지만 북구 주민들, 북구의 추운 나라, 겨울에 추운 나라들, 또 독일 사람들, 독일에 추우니까 겨울에 이제 휴양하려고 많이 오죠. 그것 때문에 지중해의 그 특히 스페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유지되고 땅값이 유지되고 스페인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스페인 해변에 가보면은 그 은행이 스페인 은행이 아니고 도이치뱅크입니다. 전부 도이치뱅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춥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북부에서 남부로들 많이 이주를 옵니다. 선벨트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이주를 오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과열되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한데 좀 따뜻한 날짜에 와서 살고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이제는 주택 수요도 꼭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이게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이어져서 장관님 걱정하듯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낭패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정책 당국에서 잘 핀셋으로 잡으시고 그런데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이런 선벨트로 사람들이 이주한다거나 또 이제 은퇴 이후에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싸고 따뜻한 곳에 산다거나 또 서울에 뭐 부동산을 좀 줄여서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남해 지역에서 살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똑같이 중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좀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이것이 전국 국토 균형 개발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당장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예. 그게 시장에 겨울 이 전부 세상 일을 쫙 투기로 무슨 보는데 말씀이지 않은데요. 투기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좀 일관되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 좀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7.10 대책을 발표하고서 이제 한 3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